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혹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내가 방금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멍하니 서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며칠 전 친구와 통화하다가 그 친구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 답답해서 가슴을 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십니다.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문득 덜컥 겁이 나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망증일까? 아니면 내 머릿속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 무서운 치매의 시작일까 하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이나 심장병 같은 병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버티면 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 바로 치매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가장 피하고 싶은 공포일 것입니다. 얼마 전 제게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78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젊은 시절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며 직원 수백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줄줄 외우실 정도로 아주 총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하고 주식시장 흐름을 분석하실 만큼 뇌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큰 소리치던 분이셨죠. 그런데 사단은 3개월 전 아주 평범하고 화창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늘 다니시던 동네 사우나에서 목욕을 개운하게 마치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눈앞의 풍경이 마치 낯선 외국에 온 것처럼 생소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분명 20년을 넘게 걸어온 우리 동네 골목인데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지? 하는 공포감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순식간에 차올랐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가슴은 쿵쾅거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려 해도 혹시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내가 치매 노인 취급을 받을까봐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으셨답니다. 결국 30분이면 올 거리를 2시간이 넘게 헤매다 겨우겨우 집에 들어오셨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는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벌써 노망이 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요양원에 갇혀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셨던 거죠. 어르신께서는 제게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암에 걸리면 몸이 아프고 말지만 치매에 걸리면 내 인생이 통째로 지워지는 것 같아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지금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5명 중 1명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소중한 친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날벼락 같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생각하는 생활 습관이 10년, 20년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겁을 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어르신,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싹 뜯어 고치고 딱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다시 예전의 그 총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다시 손주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로당 총무를 맡아 복잡한 회계 장부까지 척척 정리하실 정도로 머리가 맑아지셨습니다. 도대체 병원에서도 약이 없다고 하는 그 무서운 증상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비결은 수천만 원짜리 줄기세포 주사도 아니었고 산삼보다 귀하다는 비싼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것 한 알과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아침 습관 몇 가지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뇌세포는 늙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영양분을 주지 않고 쓰지 않아서 녹이 쓰는 것입니다. 녹슨 뇌도 다시 기름칠하고 닦아주면 얼마든지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 어르신을 치매의 공포에서 구해낸 그 기적 같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머릿속 혈관을 막고 있는 끈적한 독소를 청소하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뇌를 20년 젊게 만드는 기상천외한 혀 운동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치매 걱정은 끝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서 적어가며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변에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때문에 우울해하는 친구분들이나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든 배우자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보, 우리 이거 보고 같이 100살까지 청명하게 삽시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말이죠.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큰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뇌를 20년 젊게 되돌려줄 첫 번째 비법부터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치매가 두렵다면 내일부터 당장 아침 식후에 반드시 이것 한 알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비타민 B 복합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엽산과 비타민 B12가 충분히 들어있는 활성형 비타민을 드셔야 합니다. 아니, 활력연구소 양반, 뭐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비타민 먹으라는 소리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였어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장 약국으로 달려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혈관 속에는 뇌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는 아주 끔찍한 독소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기 쉽게 혈관 속에 떠다니는 깨진 유리 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힘이 나려고 고기를 먹고 달걀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찌꺼기가 남는데 이게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이 녀석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뇌로 올라가는 아주 미세하고 약한 혈관들을 콕콕 찌르고 상처를 냅니다. 상처 난 혈관에는 딱지가 앉고 기름때가 끼면서 혈전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뇌로 가는 산소 길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뇌경색이 오고 뇌세포가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 죽어가는 혈관성 치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매 환자들의 혈액을 검사해 보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무시무시한 유리 조각을 녹여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유일한 해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엽산과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B6입니다. 이 세 가지 친구들이 우리 몸에 충분하면 호모시스테인은 독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싹 변신을 합니다. 마치 냄새나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로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몸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잘 먹고 채소도 많이 먹는데 굳이 약을 먹어야 합니까? 네,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 위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벽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생기면 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음식물 속에 있는 비타민 B12를 쏙쏙 뽑아내려면 위산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셔도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70대 이영자 어르신도 저와 대화할 때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검사하면 영양결핍이라고 나옵니까? 하고 억울해 하셨는데요. 위에서 흡수를 못 시키니 뇌 입장에서는 평생을 굶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세가 넘어가면 음식으로 섭취하려 애쓰지 마시고 이미 소화가 다 된 상태나 다름없는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제 하나를 드시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껍질 까기 힘든 과일을 드리지 않고 껍질을 다 까서 갈아 만든 주스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드시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십시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엔진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밤새 잠들어 있던 뇌세포를 깨워서 하루 종일 활력 있게 만들어주지만 저녁에 드시면 뇌가 너무 말똥말똥해져서 오히려 잠을 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아침 식사 끝내시고 물 한 잔과 함께 뇌 청소 알약이다 생각하시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머릿속 혈관을 찌꺼기 없는 깨끗한 고속도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제 알약 하나로 뇌 청소 준비를 마쳤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식탁 위의 반전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매일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한다고 하면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해외에서 직구해서 드시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 몸에 딱 맞는 최고의 식물성 오메가3가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6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인 올리브유보다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 있어서만큼은 들기름이 한 수 위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 즉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렁물렁하죠. 그 중에서도 뇌세포의 껍질을 만들고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성분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세포 껍질은 마치 방문과 같습니다. 이 문이 부드럽게 잘 열려야 정보가 쏙쏙 들어오고 나갈 텐데 나쁜 기름을 많이 먹거나 나이가 들면 이 문이 녹슨 철문처럼 뻑뻑하게 굳어버립니다. 아, 그거 뭐더라 하고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뇌세포 문이 뻑뻑해져서 신호가 가다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주 질 좋은 신선한 들기름이 들어가면 굳어버린 뇌세포 문에 기름칠을 해서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정보가 쌩쌩 달릴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죠. 제가 아는 72살 박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부엌에서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만 쓰시다가 저의 간곡한 조언을 듣고 아침마다 생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느끼해서 이걸 어떻게 먹어 하고 손사래를 치셨는데
딱 2주가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안개 거친 것처럼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뒤에는 항상 깜빡깜빡하던 가습을 끄는 것도 잊지 않게 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들기름은 산패, 그러니까 공기와 만나서 상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오래된 들기름, 쩐내 나는 들기름은 뇌의 약이 아니라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한 기름은 뇌세포를 오히려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온에서 달달 볶은 갈색 들기름 말고 볶지 않고 눌러 짠 냉압착 생들기름을 고르셔야 합니다. 색깔이 맑은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한번 뚜껑을 따시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다 드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아껴 드시지 마시고 팍팍 드세요. 큰 병 사지 마시고 작은 병으로 사서 빨리 드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냥 기름만 꿀꺽 삼키기 힘드신 분들은 달걀 프라이를 하신 뒤에 불을 끄고 그 위에 한 숟가락 뿌려 드시거나 따뜻한 밥에 비벼서 김에 싸 드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과 들기름이 만나면 뇌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달걀과 들기름은 뇌를 위한 최고의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부터 아침 밥상에는 고소한 들기름 향기가 퍼지게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아, 내가 그동안 내 머릿속을 너무 굶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면 뇌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우리 남편도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며느리한테도 알려줘야겠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 말고 지금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뇌 운동, 바로 혀 체조입니다. 아니, 팔다리 운동도 아니고 무슨 혀 운동이 치매를 막아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뇌와 가장 짧은 거리로 가장 굵게 연결된 곳이 바로 혀입니다. 혀를 움직이는 신경은 뇌신경 12쌍 중에서 무려 5쌍이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면 뇌의 아주 일부분만 자극되지만 혀를 움직이면 뇌의 아주 넓은 영역, 특히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강하게 자극됩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신 중증 치매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혀가 굳어 있어서 말도 어눌하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걸 연화곤란이라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혀를 유연하게 유지하면 뇌가 굳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철수 어르신께 제가 숙제로 내드린 것도 바로 이 혀 체조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화장실에 계실 때 수시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먼저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으로 잇몸 바깥쪽을 따라 오른쪽으로 아주 크게 원을 그립니다. 위쪽 잇몸, 아래쪽 잇몸을 훑으면서 천천히 아주 크게 돌려주세요. 10번 돌리셨으면 이번엔 반대쪽 왼쪽으로 10번 돌립니다. 어떠세요? 혀뿌리가 뻐근하고 입안에 침이 확 고이시죠? 그 다음은 소리를 내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 치료로도 쓰이는 방법인데요. 파, 타, 카, 라 이 네 글자를 또박또박 그리고 아주 빠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파타카라, 파타카라, 파타카라. 한번 해보세요.
입술이 움직이고 혀끝이 움직이고 혀뿌리가 움직이면서 뇌 전체에 전기가 통하듯 자극이 갑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뇌로 가는 피의 양을 즉각적으로 20% 이상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입안에 침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도 해결해 줍니다. 나이 들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세균이 번식하고 그 세균이 잇몸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천연 소독제이자 회춘의 샘물이라 불리는 침이 펑펑 솟아나와서 뇌를 보호해 줍니다. 어르신들, 텔레비전 보시면서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혀를 계속 굴리세요. 남들 볼 때 하면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치매 걸려서 남 못 알아보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내 혀가 굳으면 내 뇌도 굳는다.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 꼭 지켜야 할 철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바로 잠들기 4시간 전 공복 유지와 완벽한 어둠입니다. 우리 뇌에는 낮 동안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동 세척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뇌 청소부들이 밤에 출근해서 뇌 구석구석을 물청소하는 겁니다. 낮 동안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찌꺼기가 바로 치매의 주범이죠. 그런데 이 청소부들은 아주 까다로워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출출하다며 과일을 깎아 드시거나 떡, 고구마 같은 간식을 드시고 얼마 안 돼서 주무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뇌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뱃속에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위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게다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결국 낮 동안 쌓인 치매 독소가 청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뇌 혈관에 눌어붙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10년, 20년 쌓이면 뇌세포가 숨을 못 쉬어 죽게 되고 그게 바로 치매가 되는 것이죠. 요즘 의사들이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식이 뇌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의 최 여사님은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를 드시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야 뇌가 청소됩니다. 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힘들어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깃털처럼 가볍고 밤사이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된 겁니다. 위장이 텅 비어 있으니까 뇌 청소부가 방해받지 않고 밤새 일을 완벽하게 끝낸 덕분이죠. 여기에 더해 주무실 때는 아주 작은 불빛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켜놓고 주무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들어온다면 두꺼운 암막 커튼이라도 치셔야 합니다. 우리 뇌는 눈꺼풀을 닫고 있어도 빛을 감지합니다.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다가 맙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만 재우는 게 아니라 낮 동안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내 방을 깊은 산속 동굴처럼 깜깜하게 그리고 위장은 텅 비게 만들고 주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뇌를 매일 밤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오늘 배운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후에는 뇌혈관에 깨진 유리를 녹여주는 엽산과 비타민 B12가 든 활성형 비타민 하나를 꼭 챙긴다. 둘째, 매일 아침 굳어가는 뇌세포 문을 부들부들하게 열어주는 생들기름 한 스푼을 먹는다. 셋째, 수시로 혀 굴리기와 파타카라 체조를 해서 뇌 혈류를 뻥 뚫어주고 침샘을 폭발시킨다. 넷째,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금식하고 완벽한 어둠 속에서 자며 뇌 청소 시간을 확보한다. 어떠신가요? 돈이 수백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어르신께서 최근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하루하루 나이 드는 게 서럽고 무섭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내 머릿속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형벌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늦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손주들에게 지혜로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행복한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비법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나는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 하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트를 꾹 눌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노후를 응원하는 활력연구소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력 쌩쌩한 총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